만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시간입니다. 전략에 대한 고민 오늘은요.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FOMC 회의 결과를 우리는 밤사이에 또 확인을 했는데요. 해석을 놓고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매파적이었다, 아니다,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의견이 좀 분분하면서 살짝 느낌표가 될 줄 알았지만 물음표가 됐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전 개인적으로는 좀 다행이다. 어쨌든 좀 다행스럽게 고비를 좀 넘어간 것 같다. 점도표 결과가 똑같았잖아요, 9월하고. 네. 일단 매파적 인하는 우리가 우려를 했고 제가 많이 언급드렸었는데 그렇게 실제로 나온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월가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어제 밤을 넘어가면서 확실하게 많이 나오는 게 매파적 인하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온건한. 온건한 매파적 인하.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또 꺼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우려한 대로 내년도의 점도표는 실제로 시장에서 실망할 정도의 수준, 매우 거의 한 번 내릴까 말까 뭐 이런 느낌, 실제로 올려야 된다는 것도 한 2명 이상 있었고요.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보였는데 다만 파월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걸 보면은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없는 거고 이제 인하인데 언제 할 거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기를 보고 있고 지금이 한번 기다리고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지금 위치에 있다. 이런 이제 코멘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파월 입장에서는 확실히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을 통해서 내부의 매파적 인사들을 설득하는데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하면서 이번 회의를 2025년도 마지막 회의를 좀 마무리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시장이 약간 시큰둥한 데 있어서 좀 헷갈려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지금 결국 소위 QT를 끝내고 양적 축소를 끝내고 12월 12일부터 소위 단기채 중심으로 이제 국채를 사들인다. 이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것을 좋게 보는 분들은 이건 이제 유동성 확대 시장에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는 정말로 이제 유동성 랠리에 이제 소위 이제 땔감이 들어왔다.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차트가 있지만 두 가지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RMP라고 그래서 준비금 관리 구매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공개 시장 조작, 그러니까 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팔고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건데 이 목표는 거시적인 우리가 기대하는 소위 경제 성장을 또는 물가 안정을 원해서 만드는 그런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원활한 자금 시장, 은행의 돈이 말라서 실물 경기가 멈춘 것을 어느 정도 좀 소위 우리 회피하자. 이런 것, 그러니까 상당히 미시적인 목표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범위나 규모도 우리가 통상 양적 완화하면은 단기채부터 장기채, 국채부터 소위 기업채까지 총망라해서 다 사들이는 거 우리가 2020년대 한번 봤죠, 사실은. 네.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준비금 관리 구매 프로그램은 주로 2년물 미만의 초단기채, 단기채 위에 좀 집중을 한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인식할 때 양적 완화는 우리가 기대하는 정말로 통화가 진짜 완화책으로 확실하게 바뀌는구나라고 기대하면서 이제 주식시장도 채권시장도 반응을 하는데 금리는 내려가고 주식가는 올라가고 근데 반면에 이 준비금 관리 구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건 상당히 기술적인 거다. 우리가 이제 레포 시장에서 아직도 좀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것 때문에 양적 완화와 같은 우리가 2021년도 랠리, 2020년 후반부터 21년까지 봤던 그 랠리를 기대하기는 조금은 이르다.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지금 아시아 증시도 어찌 보면 그것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고 말씀 주셨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것이 바로 이제 AI 쪽 분야입니다. 바로 이제 오라클의 실적 발표 여부, 그리고 여기에다가 챗 GPT 5.2 공개, 새로운 버전 업데이트 공개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오라클의 실적은 실망스러웠어요. 시간에서 지금 급락하고 있고 챗 GPT는 5.2 버전을 아직은 공개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되면은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AI 버블론 다시 불거졌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이 타이밍상 원래는 아마도 4주 정도 챗GPT 5.2 릴리스를 땡겨서
오라클 실적 발표 전에 나왔으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좀 이제 우려가 잠재워지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평가가 좋으면 오라클의 실적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는 분위기로 갈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 없이 오라클이 발표하면서 그 소위 이제 부채가 좀 더 늘었죠. 네. 예상보다 투자가 많이 들면서. 그런데 확실히 부채가 늘어서 투자하는 거는 확실히 이제 시장이 싫어한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제가 이제 오라클 CDS 열심히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어젯밤에도 상당히 이제 CDS 금리가 폭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폭등을 하면서 지금 하늘색 선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짙은 파란색 선이 뭐냐면 미국의 기술주들의 CDS 스프레드 중간값입니다. 아직은 상대적으로 오라클에 비해서는 소위 이제 기술주의 평균적인 CDS 스프레드는 좀 안정돼 있긴 하지만 만에 하나 오라클 CDS의 이런 우상향 때문에 상승 압력을 받아서 같이 올라간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생긴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은 어찌 보면은 구글 진영은 조금 괜찮고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 뭐 실적도 있지만 이쪽은 그래도 우리 이쪽은 괜찮아. 그런데 오픈 AI 진영은 걱정돼. B2 넘어가는데 저래 갖고 되겠어? 이런 걱정. 그래서 지금은 두 진영을 구분해서 일단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긴 하지만 만에 하나 이제 소위 도매금으로 넘어간다고 그러죠. 양쪽에 대해서 그래서 걱정을 다 하게 된다면 내년도에 B2 해갖고 AI 대규모 투자하는 데에 기대감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이것 자체는 AI 테마의 탄력을 상당히 좀 낮출 수 있다는 것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는 오라클 CDS도 봐야 되지만 소위 기술주나 이제 이 관련 전반에 대한 투자 등급체들의 CDS 스프레드를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 둘이 따로 돌면 다행인데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스프레드가 올라간다면 시장에 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도 아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려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구글 진영, 이 TPU 진영 쪽은 되려 국내 관련 종목들도 좀 반짝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상대적으로 일단은 서로 좀 차별화 포인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오픈 AI 진영이 주가가 지금 저점을 형성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오늘도 보니까 소프트뱅크 주가 일본에서 또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지금 오픈 AI 진영에 대한 소위 박한 평가는 좀 지속될 가능성. 반면에 구글 진영은 상대적으로 반사 수익을 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SK하이닉스는 어제 미국의 ADR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사측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일단 주가 반등했고 오늘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 겹치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면서 하방 압력을 확대했는데 글쎄요, ADR 나스닥 상장 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이에 따라서 좀 재평가될 가능성 또 여타 다른 삼성전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ADR이라는 건 이제 미국에 상장하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있던 자사주나 그때 신주를 발행해서 그거를 소위 딱 어디에다가 예치시켜 놓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미국에 상장하는 걸 ADR, 런던에 상장하는 걸 GDR. 나머지 시장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크푸르트에 상장하면 EDR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ADR이 지금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미국에 다 돈이 몰리지 않습니까? 전 세계 70% 금융자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자금이 잘 조달이 되고 두 번째로는 평가도 상당히 후합니다. 미국의 멀티플이 높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사실은 HBM에서는 1등인데 마이크론보다 밸류에이션이 싸요. 그러니까 우리 선행 PER 기준으로 그 SK 하이닉스는 8, 9배 정도에 거래되는데 마이크론은 14배에 거래되니까 그 격차가 상당히 좀 크죠.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ADR이 상장돼 있으면 거의 14배, 그러면 지금보다도 한 50%, 60%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의 ADR을 상장하는 건 참 도움이 된다. 다만 미국의 그 소위 그 거래소나 이게 이 증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게 엄청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행정 비용은 좀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 귀찮은 것은 있다. 하지만 거꾸로 나머지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 준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TSMC도 그래서 이미 ADR이 상장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TSMC는 워낙 수요가 많다 보니까 소위 로컬이죠. 이제 대만에 상장돼 있는 TSMC 원주보다 지금 미국에 상장된 ADR이 프리미엄으로 꾸준히 거래되다가 가장 10월 달에는 30%나 프리미엄이에요. 그만큼 수요가 많은 거죠, 사실은.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마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ADR이 상장된다면 아마 마이크론 정도의 그러한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면 상당히 한국보다 프리미엄을 거래되고 그것 자체는 원주를 끌어올릴 수도 있어서 그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거다. 이제 다만 우리 자사주 규모가 아직은 적어서 아마도 신주 발행까지 고민하면서 가야만 아마도 이제 자금 조달이라는 그 가장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현실화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지금 투자 규모를 엄청 지금 크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아마도 일리가 미국 있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좀 짧게 드려볼게요. 자, 유동성 장세 및 연말 이제 주총 시즌 앞두고 자산주의 상승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부동산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 급등했잖아요. 삼표 시멘트라든지 뭐 서부 T&D, 뭐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까지.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기존 주도주들의 모멘텀이 꺾이면서 보통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그리고 또 이건 서울시가 뛰어올라온 에드벌룬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강남 고속터미널 개발과 관련돼서 이미 먼저 주가들이 올랐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아까 뭐 서부텐딘 이런 데들이 올랐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그 소위 고점에 들어갔다가 고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이게 사실 이번에 새로운 게 아니라 이전에도 몇 번 있었던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투자자분들이 이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지금 입장에서는 조심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존적으로 본업이 좋은 상태에서 부동산이 좀 여유 있게 갖고 있어서 PBR이 낮다. 이러면 사실은 소위 덤으로 더 좀 올라갈 수 있겠네 생각할 수 있지만 오로지 부동산 가격만으로 주가 상승에 기대는 것은 자칫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디멘션 투자자문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